아까 제가 핸드폰을 감사합니다. 아까 핸드폰을 제가 움직이면서 세상에 이어폰이 빠졌었나 봐요. 언제부터 빠졌지? 네. 돌발 상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형 유튜버들이 마음먹은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기는 반면 보조형 유튜버들은 진정성 있고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고민 해결, 상담,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가 잘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잘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도전형 유튜버들은 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도전형과는 다르게, 리더형과는 다르게 실행을 옮기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도전보다는 현실, 안정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회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할지 여러 세팅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다 거친 후에야 의상이 어떻게 좋을까, 장소는 어디서 좋을까, 얼마나 업로드 횟수를 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신이 서면 그제서야 비로소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해도 리더형처럼 바로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는데요. 편집에 공을 들이고 또 들이는 편입니다.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구독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여운을 주면서 천천히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조형 유튜버들은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유독 말을 빨리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조형 유튜버한테는 빠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스피치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스피치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조형 유튜버들 중에는 진정성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빠른 말은 어울리지 않고 여유 있고 편안하게 촬영을 해라. 마음속으로 늘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을 해라. 천천히 말한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있게 말하려면 호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면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집니다. 호흡에 대한 부분도 이 책의 뒷부분에 나와요. 보조형 유튜버들은 빈말을 못하고 신뢰감을 매우 우선시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낯선 상황과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상을 번나가는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거를 선호하고 리액션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피하고 싶은 유형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일수록 말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변화가 가능하고 점점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제가 도전형 유튜버랑 그 다음에 보조형 유튜버를 동시에 섞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유형이 제 안에 다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할까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하고 실전을 통해서 실제로 유튜브 촬영을 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유튜버에 해당이 되는지 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직접 촬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해보면서 전 정말 리더형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보조형 유튜버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또 말을 잘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촬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찌나 떨리던지 제가 말을 이 정도까지 하기까지에는 1년도 넘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느리게 하고 제가 며칠 전에 1년 전 영상을 봤거든요. 말을 너무너무 느리게 하고 답답하게 제가 자신이 느껴질 만큼 정말 말이 문장이 잘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고 이래서 그때 초창기에 들어주신 분들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때는 이제 댓글에도 좀 느려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종종 달리고 해서 저는 그 피드백을 바로 받아들여서 1.2배속으로 항상 편집을 해서 올렸고요. 그 속도에 맞춰서 제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하는 연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채널을 운영해 나가면서 속도가 붙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보조형 유튜버처럼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한 뭐 두려움 같은 게 막 생기고 하니까 막 편집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느리고 너무 느리고 답답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유라 작가님이 일단 그지같이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저도 용감하게 그냥 뭐 어때, 됐어, 그냥 일단 올려, 일단 하는 게 중요해. 나는 장기적으로 점점 10년 이상 저는 평생 유튜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점점 나는 발전해 나갈 거니까 일단 해 이러면서 편집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 라이브로 녹화를 원래 했었어요.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고 녹화를 주로 했어서 라이브 같은 녹화로 바로 진행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식은땀도 나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계속 연습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정말로 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파악하는지 이걸 살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유형을 살펴보자면 협상형 유튜버입니다. 협상형 유튜버는 요즘 트렌드는 동영상이고 그 중심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박사, 의사, 변호사, 주부, 고등학생, 직장인 등 유튜브 개설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협상형 유튜버들은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그것에 재빨리 순응합니다. 그래서 협상형 유튜버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형 유튜버는 말 그대로 협상을 잘하고 조율을 잘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민첩한데요. 자신의 직감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잘할 것이다에 대한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지런한 유형이 많습니다. 집중과 몰입을 잘하고 그런 편인데요. 여기에 어떤 분의 협상형 유튜버의 대표 유형인 분이 나와요. 강상엽 님이 신축 빌라 관련된 글과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는데 보통 6시간이 걸린다. 이는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돌아 글 쓰는 작업을 포함한다. 구독자들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는데 5분이면 되지만 그분은 하루 중 4분의 1을 몽땅 투자하는 셈입니다. 리더형 유튜버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과감하게 낱낱이 그대로 다 보여주지만 협상형 유튜버들은
보이는 것 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협상형 유튜버들은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조짐을 보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편인데요. 촉이 좋고 감이 좋은 협상형 유튜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선택합니다. 또한 안목이 굉장히 넓고 현실적인 편입니다. 빌라를 분양한다는 거는 물건을 판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강상엽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즐겨 찾는 사람들에게 글을 잘 쓴다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빌라를 이렇게 파는 거를 블로그 글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글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5분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해서 정말 정성 가득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영업했던 것도 도움이 되고, 블로그 글을 잘 쓰는 거는 또 기획서를 직장 생활하면서 작성해 봤던 것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평소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장점이 돼서 녹아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나 썸네일 같은 거를 조금 더 남들보다는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마케터로서 글을 썼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전달력 있게 얘기를 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의 강점을 살려서 나의 유형에 녹여서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형 유튜버들은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늘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면 하루 중 24시간을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기준으로 세워놨다면 그 이후 시간을 통제하면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편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에 불평하는 걸 비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형. 네. 아는 만큼만 전달해라. 협상형 유튜버들은 채널을 개설하기까지 마음먹는 게 정말 큰 결심인데요. 결심하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이 유형은 시작을 하고 나면 뭘 해도 성공을 할 확률이 높은 유형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 협상형 유튜버의 다니TV, 부동산으로 유명하신 다니님이 이 협상형 유튜버 분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준비된 철저한 그런 정보, 그런 걸 전달하면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협상형은 노력파입니다. 협상형 유튜버들의 원동력은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폭넓은 시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협상형 유튜버들이 정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언어적 표현에, 스피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 주변이 없는 경우에는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이 유형은 아는 만큼만 구독자들에게 전해도 절반 이상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만큼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러움과 위트 있는 스피치를 조금만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네,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다면 뒤에서 소개하는 미소 짓기 훈련을 꾸준히 하면 개선이 가능하다. 비언어적 표현은 직접적인 언어를 제외한 신체 언어, 자세, 몸짓, 의상, 표정, 인상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렇게 자신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여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내가 보강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보강해 나가면 정말 성공할 그런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성형 유튜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성형의 유튜버들은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또 민첩한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대 공포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적이기 때문에 현실 적응이 빠릅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손사래를 칩니다. 또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요점과 핵심, 결론을 중시합니다. 내향적인 면이 강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목표지향적으로 일을 하고 숫자, 수치에 민감하고 계산을 잘하고 수리에 능합니다. 강점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행을 하므로 논문,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채널을 운영하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표나 표, 그래프를 함께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호소력 있게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센스 있는 스피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중요한데요. 개성을 살려서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생각을 하고 감성적인 훈련을 또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이성형 유튜버들은 실제적인 현상이나 사실 중심으로 말을 하고 감성형 유튜버들은 감성이나 감정에 관련된 답변을 한다. 그래서 이성형의 유튜버들이 보완해야 할 점이 바로 감성인데요. 다양한 감성 훈련을 통해서 타인에게 나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성 스피치를 하려면 나의 감정을 표정과 마음으로 읽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잘하고 싶다 이러면 내가 부족했던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면 훨씬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는 씁쓸한 느낌, 또 조금 좋은 소식에서는 기쁘게 전달을 한다면 구독자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네. 나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스처나 표정, 자세, 눈빛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울을 자주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평상시 잘 웃는 사람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표정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도 내가 있건 없건 나대로 스피치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많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해나가다 보면은 즐기면서 실력이 늘고 뭐든지 많이 할수록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은 연습을 하시고 시작하세요. 계속 올리세요. 네. 이렇게 변화를 해나가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면서 나도 뿌듯함을 느끼고 구독자들도 이에 바로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구독자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요가 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유튜버는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홍보 수단입니다. 이게 내가 브랜드이고 홍보 수단이잖아요. 1인 기업에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은 당연히 스피치이기 때문에
스피치를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신을 믿고 영상을 올리고 스피치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존감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형 유튜버인데요. 감성형 유튜버들은 감정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잘하고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말할 때 과장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감성형 유튜버랑 리더형, 그 다음에 뭐 앞에 나왔던 거, 저는 이성형 유튜버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보조형 유튜버, 그리고 리더형 유튜버,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또 협상형 유튜버도 좀 아닌 것 같고, 감성적인 거를 저는 조금 감성형 유튜버, 여기에도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유형이 좀 섞여 있지 않나. 감성형 유튜버들은 이렇게 감정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 예술가, 예능에 특화된 사람들이 대부분 감성형 유튜버에 속한다고 합니다. 감성형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느는 거에 연연하기보다 한 명의 구독자라도 늘 한결같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이래요.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될 경우에는 숨기지 못하고 얼굴과 말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컨디션에 그리고 분위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감성형 유튜버들은 감정이 솔직하지만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앞뒤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중에는 재미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개그맨 신동엽입니다. 네. 신동엽 정말 재밌죠. 저도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네. 같은 말을 해도 밉지 않고 능청스럽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유형은 편집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멘트들이 있다면 참지 않고 모두 해봐라. 편집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했어? 라고 스스로 놀랄 때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을 해도 이들이 말하면 재밌고 호응도 좋다. 설득의 스피치보다는 재미와 위트를 살리는 말이 좋은데요. 유튜브 스타 박막내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감성형 유튜버들은 상황만 만들어주면 그 상황을 재밌게 이끌어갈 정도로 끼가 많은데요. 앞뒤 재지 않고 본능에 따라 말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많은 감성형 유튜버들에게 움직임이 많은 콘텐츠도 좋다고 합니다. 나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유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북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앞으로 점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박막내 할머니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화를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만나건 인기 있는 연예인을 만나건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고 그녀의 행동은 참 자연스럽고 정감이 갑니다. 네, 인간 자체가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은 날 것의 느낌을 생생하게 받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매력이 넘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구독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이분도 목소리가 크고 말에 힘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전달력이 좋은 편입니다.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연세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쉬운 스피치를 하라. 사람들은 어려운 걸 싫어하고 쉬운 걸 좋아한다. 네. 말도 마찬가지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길고 장황하게 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고 쉽게 말한다. 요점을 중심으로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하는 게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다.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설민석 분이 대표적인 감성형 유튜버인데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연기하듯이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고 재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쳐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데요. 발성과 발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또 정확하고 소리가 귀에 꽂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역사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많고 강사들도 많지만 설민석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은 설민석 하나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채널을 운영을 한다면 정말 설민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꾸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경제, 경영 등 흔히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그처럼 재밌게 풀어나가는 유튜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일 수도 있다. 엉뚱하고 독특한 면이 있는 감성형 유튜버라면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나만의 비장의 카드. 왜 나여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내 채널이 다른 채널과 달라야 하는지 더 많이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성형 유튜버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제 어느 순간 이슈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발함입니다. 유튜브랑 같이 함께 팟캐스트와 함께 도전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죠. 네,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내용이 정말 좋아요. 실용적이고요. 팟캐스트 이걸 같이 하면 목소리로만 팟캐스트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호흡과 전달력에 더 힘써야 하는 반면 유튜브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내 모습도 함께 전달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면 방송에 대한 두려움도 더 빨리 극복될 것이고 스피치도 더 빨리 향상이 될 것이다. 라디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과 발성, 발음이 영상보다 더욱 중요하다.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목소리만 지금 진행해보는 시간을 얼떨결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나 지금 목소리에 더 전달하고 부담 없이 목소리로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반면에 목소리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성우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로 라디오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연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기를 TV에서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 촬영도 마찬가지고 영상이 나오면 비언어적인 표현, 몸짓, 제스처, 표정,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할 수 있지만 목소리는 정말 목소리로만 내 감정과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게 쏙쏙 귀에 박히기 위해서는 이게 호흡과 발성, 발음도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지 또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야 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그만큼 소통과 공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받는 유튜브 채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다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유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화법이 어떤 화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 나왔던 모든 유형들이 내가 책을 읽을 때랑 실질적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내가 직접 영상을 찍어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실제로 섞여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나는 리더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면이 있네? 나는 이런 쪽이 더 맞네?
뭐 나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내가 더듬더듬하는 면이 있네. 내가 제스처랑 표정이랑 비언어적인 표현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모습을 저는 여기에 나온 모든 유형에 나오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각 유형에 맞는 보충해야 될 그런 보강이 다 일일이 너무너무 자세히 좋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나에게 조금씩은 어느 정도 누구나 있고 또 부족한 면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점검을 다 하나씩 해보면서 하나하나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 이런 부분이 있네. 난 이 부분에선 또 요렇게 또 활용을 해봐야겠다. 다양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유용하고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진정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즐기면서 하는가 길게 보고 그리고 시청자랑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고 나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또 그 모습을 진솔하게 꾸밈 없이 전달을 하고 나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아까 그 부분도 너무 전 좋았는데요. 일기 형식으로 매일 내가 기록을 해나가면 단 한 줄이라도 에피소드를 매일 정리해 나가다 보면 시청자들한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지 뭐예요 하고 자연스럽게 녹여나가면서 인간미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의 컨텐츠를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시청자들하고 같이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기록해보고 또 아까 협상형 유튜버처럼 지금은 그냥 유튜브 채널 하나만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이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요. 일단 도전형 유튜버처럼 이렇게 일단 과감하게 저지르는 면도 필요하고 또 보조형 유튜버처럼 공감을 해주고 정말 맞아요. 제스처를 잘 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협상형 유튜버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여러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나의 많은 시간을 일상 중 할애해서 블로그에 뭐 정리도 하고 또 일기도 써보고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쫙 해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구독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공감을 해주는 거. 공감형 유튜버처럼, 감성형 유튜버처럼 나의 감정적인 면을 잘 살려서 나만 할 수 있는 거. 정말 쉽게 박막래 할머니처럼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100만 유튜버 10년 뒤 100만 유튜버가 될 낭독 킬러 유나도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서 점점 더 다져나가고 열심히 해나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1년 전 영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끼고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평생 유튜브를 즐기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정말 좋죠? 안녕. 저 갈게요.